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NBA 정규 시즌이 끝나고 이제 플레이인 스테이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플레이인은 현지 시간으로 5월 18일 화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19일 수요일에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NBA 플레이인 스테이지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먼저 살펴보면 9위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10위 샬럿 호네츠가 맞붙습니다. 인디애나는 워싱턴과 34승 38패로 같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타이브레이커여서 밀려 9위가 되었는데요. 멤버 구성도 그렇고 시즌 전에는 동부 4위에서 6위에는 들팀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시즌 초반을 8승 4패로 시작할 때만 해도 예상대로 플레이오프는 안정적으로 갈 것으로 보였지만 시즌 중반부터 성적이 많이 떨어졌고 급기야 5월 5일 세크라멘토전에서는 고가 비타제가 어시스턴트 코치에게 경기 중에 욕설을 하는 등 구설수가 있기도 했죠. 그나마 시즌 마지막 5경기에서 3승 2패를 거두면서 플레이인 전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수습을 해놓은 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디애나는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 모두 리그 평균 정도를 기록했지만 페이스가 빠른 팀이기 때문에 득점도 많고 실점도 많은 팀입니다. 도만타스 사보니스를 중심으로 말콤 브럭던, 캐리스 르버트, 마일스 터너, 저스틴 할러데이 등 탄탄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데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아무래도 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팀의 중심인 도만타스부터 부상을 달고 뛰고 있고 마일스 터너와 TJ 워렌은 아웃됐고 브록던과 할러데이도 데이투데이가 뜬 상태인데 일단 인디애나에서는 플레이인 출전을 희망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상 컨디션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샬럿 호네츠는 론조의 동생 라멜로 볼 덕분에 올 한해 이슈가 많이 된 팀이었는데요. 4월 9일까지만 해도 27승 24패로 애틀란타 혹스와 경기차 없는 동부 5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후로 6승 15패를 하면서 10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라멜로의 손부상으로 인한 결장의 영향도 있었고 무엇보다 로지어와 함께 팀을 이끌어야 할 고든 헤이워드가 발부상으로 빠진 타격을 메꾸지 못하고 있죠. 헤이워드는 만약 호네츠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면 복귀가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플레이인까지는 못 뛰는 게 확정이기 때문에 샬럿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 시즌 성적도 큰 차이가 없고 부상의 타격을 크게 입은 두 팀의 대결이기 때문에 단판전 예상이 쉽지 않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인디애나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이 경기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5월 18일 6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19일 오전 7시 30분에 펼쳐지는데요. 여기서 승리한 팀은 7위 보스턴 셀틱스와 8위 워싱턴 위저즈의 패자와 8번 시드를 놓고 대결하게 됩니다. 보스턴과 워싱턴은 상반된 분위기의 두 팀입니다. 보스턴은 시즌 내내 기대를 밑도는 성적을 냈고 특히 캔바 워커가 부상 이후로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테이텀, 브라운 두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5월 2일 제일런 브라운이 손목 부상을 입으면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시즌 아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전력에 매우 큰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보스턴은 브라운이 빠진 후로 2승 5패를 거두면서 정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요. 정규 시즌 지표상으로는 오펜시브 레이팅은 10위, 디펜시브 레이팅은 14위로 평균 정도를 기록 중이고 넷 레이팅으로 보나 심플 레이팅으로 보나 사실 5할 승률에 비해서 여러 지표들은 좋은 편입니다. 기대 성적이 39승 33패인데 실제 성적이 지표만큼 못 나온 케이스죠. 하지만 브라운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의 보스턴을 정규 시즌 지표로 판단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 결국 브라운의 빈자리를 캔바나 포니에 같은 2, 3옵션을 해줘야 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채워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반대로 8위 워싱턴은 최근 분위기가 아주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플레이인 팀들뿐 아니라 리그 전체를 통틀어서도 시즌 중후반 이후로 분위기가 가장 좋은 팀들 중 하나입니다. 4월 초까지만 해도 플레이오프는 고사하고 탱킹을 해야 될 것으로 보였던 워싱턴은 그 후로 17승 6패를 내달리면서 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웨스트브룩의 경기력은 정점을 찍고 있고 브래들리 빌이라는 강력한 득점원을 앞세운 워싱턴은 유타나 랄 같은 강팀들을 비롯해 후술하겠지만 시즌 마지막 20경기에서 15승 5패를 거둔 골스까지 잡아내는 등 무서운 기세로 승수를 쌓아 올렸는데요. 리그 1위의 페이스로 빠른 농구를 하면서 득점 3위, 실점 꼴찌라는 극단적인 기록을 보일 만큼 화끈한 농구를 하는 워싱턴의 상승세를 브라운이 빠진 보스턴이 막아낼 수 있을지. 보스턴이 상위 시드 팀이지만 현재 분위기나 브라운의 부상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보스턴이 언더독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매치업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워싱턴의 승리를 예상하는 경기인데요. 두 팀의 경기는 인디애나와 샬럿의 경기 후에 펼쳐지게 됩니다.
서부 컨퍼런스 쪽을 보면 9위와 10위의 대결에서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대결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멤피스가 우위에 있는데요. 멤피스는 시즌 최종전에서 맞대결을 패하기 전까지 골스와 같은 성적을 기록 중이었고 공격력에서도 수비력에서도 지표상으로는 멤피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팀 성적도 72경기 시즌임에도 5경기 차이가 날 만큼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고 특히나 시즌 시작이 좋지 않았다가 후반기로 접어들며 폼이 올라온 멤피스와 달리 세나는 시즌 막판에 2승 10패를 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멤피스가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샌안토니오는 모두가 알고 있는 변수가 있는 팀이죠. 감독이 그렉 포포비치라는 점인데요. 알드리치까지 바이아웃한 현재의 세난을 강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판전이라면 어느 팀을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명장 포포비치가 이끄는 팀이라는 점에서 변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멤피스는 젊은 에이스 모란트를 비롯해 시즌이 진행되면서 성장한 딜런 브룩스와 4월에 복귀한 자렌 잭슨 주니어 등이 힘을 보태면서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답게 자신있게 경기에 임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표상으로 멤피스가 더 좋다고 하더라도 세난의 경험과 포포비치라는 명장의 변수를 믿기 때문에 사실 샌안토니오 시즌 막판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지만 않았으면 업셋을 예상했을 것 같은 경기인데요. 시즌 후반에 부진해도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멤피스의 승리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동부 플레이인 다음 날인 미국 동부 시간 19일 오후 7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20일 오전 8시 30분에 열리게 되고 승리한 팀은 LA 레이커스와 골든 스테이트의 경기에서 패배한 팀과 8번 시드 자리를 두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서부 7, 8위는 아마도 이번 플레이인 최고의 빅매치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LA 레이커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대결입니다. 레이커스는 지난 시즌 우승팀이자 갈매기가 부상으로 날아가기 전까지만 해도 서부 1위 경쟁을 하고 있던 팀이고 워리어스도 시즌 전 클레이 텀슨의 부상만 아니었으면 서부 상위권에 자리할 것으로 보였던 팀이죠. 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픈 커리라는 리그 최고의 슈퍼스타들이 이끄는 두 팀은 올해는 7위와 8위로 플레이인 스테이지라는 낮은 곳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4월 9일까지만 해도 24승 28패로 서부 10위조차 간당간당했던 워리어스는 그 후로 15승 5패를 하면서 8위에 안착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커리는 평균 37.2득점에 3점 성공률 44.3%를 기록하며 폭주했습니다. 레이커스는 데이비스의 부상 전까지 21승 6패를 기록하며 유타와 서부 1위를 놓고 경쟁하고 있었는데요. 갈매기의 부상으로 큰 타격을 입은 후 3월 20일 애틀란타전에서 르브론까지 아킬레스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결국 7위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두 팀 모두 약한 공격력을 좋은 수비로 상쇄하는 듯한 비슷한 지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레이커스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20위에 평균 득점이 22위로 하위권의 공격력을 보유한 대신 디펜시브 레이팅은 1위, 평균 실점은 2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수비가 탄탄한 팀입니다. 워리어스는 오펜시브 레이팅 22, 디펜시브 레이팅은 5위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리그 평균 정도의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레이커스에 비해 워리어스는 페이스가 리그에서 세 번째로 빠른 팀이다 보니 평균 득점은 113.7점으로 12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표와 별개로 두 팀에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에이스 커리를 제외한 2, 3옵션인 위긴스와 우브레의 기복이 심한 워리어스는 되는 날에는 어디를 만나도 대승을 거둘 만한 강력함을 보여주지만 안 되는 날에는 반대로 어디를 만나도 2, 30점 차로 박살이 나기도 하는 등 시즌 내내 보여주는 경기력 편차가 큰 편이었습니다. 반면 레이커스는 시즌 내내 공격력은 평균 이하였고 특히 릅갈 부상 이후로는 리그 최악 수준의 공격력을 보유한 팀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만나도 힘들게 이겨왔지만 수비가 좋다 보니 막상 지는 경기에서도 어찌저찌 비비다가 10점 차 안팎으로 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규 시즌 맞대결에서는 레이커스가 2승 1패로 우위를 점했지만 레이커스가 골스를 마지막으로 꺾은 건 3월 15일로 그 당시의 워리어스와 최근 15승 5패를 하고 있는 워리어스는 다른 팀이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레이커스 입장에서도 르브론이 시즌 후반에야 돌아왔기 때문에 릅갈이 거의 시즌의 반을 날렸는데 정규 시즌을 기반으로 플레이오프를 예상할 수가 없는 팀이다 보니 더더욱 예측이 힘든 경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커리, 르브론, AD 같이 터지면 혼자 힘으로 경기를 접수할 능력이 있는 슈퍼스타들이 있는 만큼 에이스들이 이날 어떤 컨디션으로 어떤 활약을 해주느냐에 따라 경기 내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랄이 조금 우위에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시즌 후반 커리가 워낙 매운맛이었던 데다 위긴스와 우브레가 기복이 워낙 커서 저점이 낮아서 그렇지 이 두 명이 평타 이상만 해줘도 골스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단판전에서는 어떻게 될지 예상이 어렵네요. 굳이 예상을 해보자면 레이커스가 그래도 상성상 우위에 있지 않나 싶기 때문에 레이커스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이 경기는 한국 시간 20일 멤피스와 세넌의 경기가 끝난 후에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은 NBA 플레이인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시즌 전만 해도 이 순위에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 힘들었던 팀들이 다소 내려와 있다 보니 더 긴장감 있고 재밌는 플레이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